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주제는 이겁니다. 왜 국어를 8년 동안 분석을 하게 됐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왜 이렇게 집착을 하며 남들 다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이렇게 할 때 대학교까지 자퇴를 하고 수능 국어에만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왜 8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첫 시작은 이거였어요. 저는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2 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국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막연한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잠을 거의 2시간씩 자면서 기숙사에서 진짜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국어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면 시중에서 좋다라는 국어 공부법과 국어 인강을 전부 샀어요. 전부 사가지고 전부 다 들어봤었어요. 그리고 기출 애내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문제집들을 전부 사가지고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도 국어는 많이 올라봤자 3등급이더라고요. 항상 그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문을 풀 때마다 달라지고 어렵고 시험마다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이런 걸 보고 국어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공식이 없을까? 국어도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관된 체계와 원리 진짜 없는 거야? 라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국어라는 건 너무 감인가? 재능에 의한 건가? 나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혼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서 국어를 더 많이 공부를 했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결국 거의 시험을 보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1등급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정말 씁쓸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린 그런 체계화들, 분석들, 그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몰랐습니다. 단지 수많은 지문과 수많은 문제들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언제 생긴지 모르는 그런 감이 생긴 거예요. 지문을 읽다 보니 이해가 된다. 비문학을 읽다 보니 진짜 지문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막연한 감이 저한테 자리가 잡혀진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1등급에 도달하는 기간까지 결국 나는 그 막연한 감에 의해서 풀게 되는 거구나. 남들도 다 똑같구나.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시가 끝나고 더 고민을 했죠. 진짜 없나? 진짜 없어? 왜냐면 국어라는 과목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을 과외도 하면서 애들 가르쳐 보면서 똑같은 고민을 해요. 제가 그때 했던 고민들고. 국어 너무 감인 것 같아요. 국어 너무 막연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때 들었던, 제가 의문을 가졌던 강사분들과 똑같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지문 구조도 그리고, 문학 같은 거 내용 읽어주고, 소설 인물 구조도 그리고, 공감하고 감상하고,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것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탐구를 해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국어를 10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거의 8년 동안 분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과외로만 거의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없나? 이걸 진짜 깊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답을 얻었을까요? 8년이 지난 끝에,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애들 수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수업 스케줄이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제가 거의 한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강의만 했었어요. 강의하고 국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더운 여름날에 그 분석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겠다. 완성됐다. 드디어 모든 일관된 원리로 국어를 체계화를 시킬 수 있게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분석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수 때 항상 국어 1등을 맞을 때조차도 항상 나는 국어가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없구나. 그런 분석이 완성이 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체계화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7등급이던 친구도 1등급이 되고 노베이스던 친구도 1년 안에 1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3개월 만에
1등급을 맞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네? 대한민국 어떤 해설지나 강의에서도 없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들어맞네? 진짜 완벽한 딱 들어맞는 체계화네? 라는 걸 느끼고, 이걸 전국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처럼, 고등학교 때 나처럼 국어의 막연함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국어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온라인 강의를 열어야겠다. 전국적으로 내가 힘들게 얻은 이 결과를 친구들한테 전부 알려줘야겠다. 그때 내가 있었으면 좋았던, 내가 알았으면 좋았던 것들을 전부 친구들한테 나눠주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제 강의를 보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말이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너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힘든 8년의 과정 속에서 겨우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말을, 제가 애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얻어진 결론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따라가고 기출을 애내독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건 막연한 독해력 향상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가 재수생 때 이뤘던 것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봤던 그 삼수생 친구는 삼수를 할 때까지 그 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운 좋게 재수 때 얻었던 거죠. 근데 그때의 시험 난이도와 지금의 시험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될지 모르겠어요, 1년 안에. 하지만 끝까지 결국 공부하다 보면,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이해력과 독해력이 생기긴 합니다. 천부적인 친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감이 후천적으로 길러지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체계와 틀을 가지고 이걸 따라하기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등급이 올라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8년간 분석하고 애들을 가르쳤을 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많은 전국의 노베이스, 3등급, 4등급, 2등급, 100점을 목표로 하는 1등급 모두 좋습니다. 누구나 들어오면 와, 진짜 이런 게 있었네,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됐네 라는 그 깨달음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등급은 100점으로, 노베이스나 그 이하의 등급들은 반드시 1등급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수능국어 저만큼 깊게 오랫동안 힘들게 분석한 사람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면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국어 1등급 반드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겹게 공부한 만큼 모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궁금한 점은 아래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